예,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긴급 녹화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좀 뭐 작성하는 게 있어서 유튜브 녹화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오후 늦게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갑자기 어떤 여의도에서 지금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오늘 방송을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아, 오늘 제목이 올 것이 왔다. 총선 전쟁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의원총회 야당 민주당 그 의원총회 회의 결과와 당의 혁신 내용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의원총회, 민주당의 야당 의원총회 비공개 의원총회와 관련해서 그런 파장과 여러 가지 그 언성 그런 부분들이 여의도 소식통에 의하면 전해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을 갑자기 켜게 됐습니다. 오늘 또 고민정 의원 관련해서는 최고위원 탈퇴를 본인이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모시기 모 의원은 그 하위 그 10%에 포함이 됐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 경론이라고 할까요? 언쟁이 심하게 오늘 나왔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른 의원은 뭐 또 당연히 그 민주당을 이제 탈당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소식이 굉장히 긴박하게 아마 거의 총선 후보 공천의 말미에 다 왔지 않겠나. 뭐 내일 모레 29일까지는 모두 이제 공천이 마무리되는 그때가 이제 다 왔기 때문에 이런 그 파장이 엄청난 지금 민주당의 내용이 지금 일어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오늘 오마이뉴스 기자하고 기자들이 아마 그 의원총회 회의 끝난 후에 의원들 나오는 그 어떤 취재를 하려고 대기 중에 있는데 모두 다 취소가 됐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자 또 실방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취재를 하려고 실방 라이브 방송을 하려다가 제가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라이브 방송이 취소가 되는 사태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 상당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고 아마 제가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그 법정에 나가는 날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급히 총회 비공개 그 민주당 의원총회에 그 복귀를 한 걸로 또 그 안에서 일어난 비공개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그런 어떤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본격적인 소위 말하자면 이제 친문이라고 하는 이제 그걸 비명 뭐 행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표현이 비명 행사지 친문과 친명 뭐 표현을 친문 뭐 어떤 계파가 형성된 건 아닌데 갖다가 뭐 단어를 갖다가 붙이는 게 친문 친명 또 내지는 비명 뭐 그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내의 내분적인 것이 이제 어떤 싸움, 후보 공천으로 인해서 어떤 애견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저는 찰리 세상제기 TV에서는 제가 미리 그 전쟁이라는 표현을 저는 썼습니다. 전쟁이다. 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뭐 이현주뿐만 아니라 당내 이 후보 공천 싸움은 지금 전쟁이 일어난 꼴이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마치 안에 그 이너서클로 된 헤게모니 누가 그 어떤 정권 소위 권력을 쟁투해 가느냐. 그 권력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지 그 헤게모니적 싸움이 당연히 실현이 되는 거고요. 조직이라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하다못해 가정도 그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신혼부부들도 싸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똑같은 겁니다. 한 5, 6년 살다가 경제권 다툼이 부부간에도 그렇게 일어나고 하는데 하물며 정치계 바닥에서 당권에 대한 그런 싸움이 당연히 일어난다. 정당에 대한 당권이 서로 이너서클로 구성된 계파 정치가 인해서 뭐 계파 정치의 노골적인 계파 정치에 대한 부분은 장점보다 단점이 저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 그 당대표 지지율이 77.7%, 77%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구성이 돼야 한다.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자꾸 그 평산에 있는 전임 문 대통령의 어떤 그런 부분, 이제 과거의 권력과 새로운 신진 권력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과거 고려 말기의 신진 사대부 조선 건국 세력인 이성계 세력, 신진 사대부 세력과 그런 싸움으로 이제 비춰지는 하나의 모양새를 갖고 있는데요. 당대표 지지율이 77%라는 걸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과반의 윤석열의 표에 그 십몇만 표 아주 그냥 아주 근소한 차이에서 대선에서 패했다는 거, 졌다라는 거. 그건 그만큼 이재명 대표, 현 대표를 뭐 지지하는 세력이 많다. 대부분의 그 민주당원이나 국민들은 이재명의 개혁과 그 서민에 대한 그 삶, 물론 이재명의 어떤 뭐 나머지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뭐 그게 현재까지는 대법원이나 법원이나 뭐 어떤 판결이나 그런 드러난 결과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에 대한 부분은 그런 그 루머나 구설수나 그런 부분들은 별로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뭐 유명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 붙는 어떤 루머나 구설수나 뜬소문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근데 극도의 이재명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세력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들한테 묻고자 하는 게 현재까지 법적으로 드러난 어떤 결과가 뭐가 있냐. 옛날 몇 가지 그 조금 대선 전에 나온 그런 한 서너 가지 그런 거 외에는 지금 뭐 대장동이라든가 뭐 기타 뭐 다른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이재명에 대한 부분은 확연히 드러난 그 결과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여당 측에서는 그 기득권 층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아주 모든 공세를 다해서 구속시키려고 지금 하는 그런 입장이다. 뭐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일반 서민들은 이재명의 그 살아온 그 삶의 과정들, 그 소년공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공감을 갖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의 기본 정책 시리즈가 굉장히 어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양극화로 점점점 벌려져 있는 이런 시국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의 그런 부분들이 더 어필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핸디캡도 극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대표의 지난 민주당 당대표 선거 77.7%,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의 그 선거 결과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결국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당내의 민주당의 이런 분란 사태는 결국 당권 싸움, 아니 당권이라기보다도 당내의 새로운 개파에 대한 이너서클 싸움이다. 당권을 나중에 뭐 당대표가 8월 이후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어떤 개파 중심적인 민주당의 세력 간의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오늘 그 비공개 민주당 총회에서도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논쟁이 있었고, 또 고민정 뭐 최고위 탈퇴, 뭐 서른 탈당 이외에 뭐 이수진 뭐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나쁘게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절대 아니고요. 이걸 오히려 긍정적인 입장을 저는 원래 그 모든 뭐 집안의 가정도 좀 조용히 물론 그런 그 가족도 있죠. 부부간도 있고. 그렇지만 서로 친구간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 뭐 부부싸움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알게 되고 더 인화단계 되는데, 이건 뭐 부부싸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이익에 대한, 자기의 이익에 대한 어떤 개파의 싸움이기 때문에, 고민정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까지 탈퇴를 하면서까지 요즘 지금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거든요. 이 고민정 최고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은 전략공천으로 유일하게 지금 후보로 이렇게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후보위 공천에서 김상진까지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고, 지금 그런 입장에서 아주 그 임실장을 성동구에 내정하지 않으면 뭐 그런 어떤 새로운 파업, 시위라고 할까요? 그런 시위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것은 정말 국민 알기를, 일반 서민들, 시민들 알기를 개똥으로 아는구나. 국회의원 저렇게 정말 개돼지로 아는구나. 정말 2차에 아주 저런 싹수가 없는 의원들 뭐 등등 있죠. 말하는 태도나 뭐 그런 사고방식 다 지켜보거든요. 다 그냥 제가 제 입에서 지금 욕이 나올 정도인데, 이런 막 그런 정도까지 저는 그냥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정말 상당히 국회의원들이 버르장머리가 정말 안 되겠구나. 이번에 싹 다 갈아엎어야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랫말도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싹 다 가려야 한다. 이재명이 살아남는 길은 바로 그겁니다. 싹 다 갈아엎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 시스템 공천에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명박 그 위원장하고 교감을 갖지 않았나, 가질 수밖에 없다. 당 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은 시스템 공천으로서 이재명을 모른다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건 아마 교감이 있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재명도 지난번에 언뜻 이렇게 직접 그 10% 20% 후보자들에 대해서 전화도 하고, 그런 것은 미리 알고 이렇게 당대표가 전화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더 그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내부 당사자들은 더 이렇게 아마 이 대표를 더 공격을 하는 입장 이지 않았나. 일부 유튜브에서는 당대표한테 왜 공격하느냐 하는데, 이 시스템 공천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시스템 공천은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최소한의 당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사전의 어떤 정보, 그런 것들은 당대표와의 마지막 그 의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후보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이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또 그 외에 고민정의도 그 얘기를 했고요. 열렬히 반발을 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민주당이 살 길은 이번에 후보 마무리 공천에, 이제 내일 모레면 마무리 공천이 다가오는데요. 내일 모레까지면 28일 날인가요? 그 쌍특급법도 있고 하는데, 그것도 참
물 건너 가지 않을까 내심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더욱 새로운 혁신인물로 민주당은 강력하게 이번에 새로운 혁신인물로 후보를 교체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신당이 그 어떤 견인 역할을 하겠다. 뭐 오늘도 뭐 어떤 그 K 진보 연합 그 연대인가요? 거기 이제 어떤 우리 어르신들께서 많이 나와서 K 연합 진보 그 발표를 제가 뭐 정확한 명칭 K번데 그 비례대표의 후보 공천 기준들을 거기서 마련해서 그걸 추천하고 심사를 하겠다 그런 모임인 것 같아요. 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여의도 그 대회관인가요? 거기서 아마 발표를 오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엄청 많은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체육관 그 정치, 체육관 행사, 뭐 총선가 아닙니다. 요즘 실시간으로 바로 정보가 공급이 되고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정치에 이슈되는 거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대부분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이재명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지난 법정 구속 시에 거의 죽다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법정 구속. 그래서 거의 뭐 민주당 의원들 그 소위 말하는 수박계통의 의원들이 구속을 표를 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표를 찍었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저는 적용이 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 갈라디아서 성경에는 그 갈라디아 말씀이 있는 대로 육을 심은 자는 육이 나고 성령을 심으면 성령이 난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 의해서 이번에 법정 구속 시에 살아남는 거에 대한 보복은 아니지만 새로운 후보 공천 혁신인물로 완전히 싹 다 갈아엎어주는 게 민주당이 살 길이다. 저는 오늘 이걸 포인트로 꼭 제가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 소위 말하는 시민들, 후보들 저는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첨언하면 누굽니까? 임재원, 선당 후사한. 그 친구 젊은 친구인데, 눈여겨보아야 할, 정치인입니다. 제가 임채원인가요?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그 출신인데,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욕심을 내고 다시 그 임실장이나 뭐 그랬는데 그 젊은 여자가 임재은이 식당인가? 그래서 오늘 제가 쇼츠에도 올렸습니다. 상당히 선당 후사적인 굉장히 마음을 크게 갖더라. 아주 제2의 여자 노무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소위 그 여자 노무현은 바로 누구다? 오늘 제가 어제 그 본인이 그 선당 후사하겠다라고 과감하게 결단을 했더라고요. 이런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사실 자기에 대해 굴복할 줄도 알고 더 큰 그릇을 위해서 큰 일을 위해서 그 소탐 대시를 하지 않는 더 자그마한 욕심을 버리고 당을 위해서 선당 후사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게 개인 사당화는 절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2차에 과감하게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정말 새로운 혁신, 개혁의 인물로 후보를 교체하기 바랍니다. 이제 2, 3일 남았는데 이명박 위원장님께 간절히 제가 호소드립니다. 민주당은 싹 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하는 의원, 후보들 많이 그 중간에서 컷오프 됐다고 하죠. 컷오프라는 팔을 자르다시피 할 정도로 그만큼 고통이 따르는 건데 읍참마숙같이 싹 다 갈아엎어야지 이재명은 민주당이 앞으로 살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희망이 없다. 국민들은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바로 민주당이 과연 그 뚜렷한 어떤 개혁성을 가지고 있느냐, 시원한 어떤 그런 시스템 공천에 기반한 시원한 어떤 후보 공천, 그러니까 정책적인 전략적인 방향으로 나가느냐.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 소위
민주당 의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예시는 바로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과 당대표 지지율 77%라는 거. 거기서 검증이 됐다라는 거. 저는 이걸 꼭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그 비공개 의원총회 그 내용은 당연히 올 수 있는, 당연히 따라서 올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다. 아픔이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어차피 인물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뭐 이제 지겹습니다. 지겨워. 이 정치라는 게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기득권 세력들 간의 싸움이다. 개혁, 혁신은 바로 기득권층과 싸움이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국힘도 새로운 인물로 뭐 이게 누구의 전략 공천을 받은 거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정치라는 건 야당과 여당이 함께 굴러가기 때문에 국힘도 새로운 어떤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참신한 인물로 국힘도 후보 공천이 이루어져서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서 4월 10일 날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국힘도 저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민주당 더 분발하고 더 열심히 더 달려가십시오. 예, 화이팅!